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2025년 9월 7일 오후 3시 5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분 전 4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건 말이죠. 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꼭 그래서 그 주의를 침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산주의를 자꾸 전파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왕체제였던 국가가 왕체제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느냐 자유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갈림길에서 헤맬 때 꼭 공산주의가 거기다 자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꼭 자유국가를 세워야 되느냐 공산국가를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서로 갈등이 지고 이렇게 헤맬 때 그때 공산주의가 거기다 자금을 투입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리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영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왕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자유국가를 세우느냐 공산국가를 세우느냐 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이럴 때 그런 곳에는 꼭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죠. 그래서 상위 임시정부에서도 레닌의 자금이 왔다고 내가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상위 임시정부에서도 타버리지고 갈등이 갈라졌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나올 데가 없는데,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정말 눈물을 머금고 레닌 자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러면 레닌 자금을 받는 즉시 미끼를 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끼를 먹는 거예요. 근데 김구는 끝까지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민족주의를 외치다면서 끝까지 지켰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김구는 흙퍼먹고 지내느냐? 이 김구가 실토한 얘기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김구가 중국 우리 조선 동포들의 집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거지로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구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겠어요? 숨어서 몰래 다니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길거리 다니다가는 일본 경찰한테, 거기 중국도 거의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었는데 일본 경찰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체포해버리지. 그러니까 뭐 변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숨어서 몰래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재수가 좋은 날은 조선 동포 집에 가서 얻어먹는데, 그나마 얻어먹지 못한 날은 쫄쫄 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굶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끝까지 지켜냈다 이거죠. 임시정부를. 그거 어떻게 보면은 신념이 강했던 인물이랄까. 그렇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우직스럽기 한이 없다. 아니 남들은 다 그런 가난과 그런 참 모진 그거를 피해서 다 임시정부를 버리고 뛰쳐나가 버렸는데 김구만은 끝까지 지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신념이 강했던 인물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참 우직하기 한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항시 여러게 가난, 그것이 마을이든 국가든 가난을 파고드는 거죠. 가난한 곳에다가 돈을 주고 미끼를 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국가의 정치를 하는 나라로서 경제가 발전 못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민주국가로서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나라,
그런 나라에 꼭 공산주의가 스며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 자체가 가난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민주 체제에서 너무 가난하게 해서 국민들이 사니까 이 불만이 생기는 거야, 국민들한테. 야, 이놈의 자본주의가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이 불만이 생기는 계층에 꼭 공산주의가 파고든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민주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어느 정도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야 자유민주주의가 꼽힐 수가 있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를 하는데 너무나 가난해. 그런데 그런 국가에 꼭 공산주의가 스며들고 공산주의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민주국가가 정말 발전이 되려면 경제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민주국가를 합리화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못 살게 되면 꼭꼭 공산주의화 되기 쉬워요. 그렇다는 걸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역사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교훈. 이후 자신의 유해를 난징 쯔진산에 묻고 그것을 영구 보존해달라고 당부한 뒤 그 다음 날인 3월 10일 오전 9시 30분 순원은 사망한다. 이후 장제스가 지휘하는 국민당의 북벌군은 1926년 7월부터 북벌에 나서 1921년 베이징을 점령하고 중화민국 북양정부를 전복시켜 중국을 통일했으며 순원의 유해를 난징으로 이장하여 중산릉에 안장한다. 이때만 해도 장개석이가 이끄는, 그러니까 장개석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대한민국 한자로서 읽었을 때 장개석이고 중국식 발음은 장제스입니다. 장제스. 이거 이때만 해도 이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상당히 유세가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때만 해도 모택동이라는 거는 국민당 세력에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었는데 이제 한 번에 장제스가 간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들어와서 리딩한 것이 어느 거냐면은 이 손문의 생애를 지금 리딩한 겁니다. 손문이 이렇게 이제 한 생을 살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문이가 가남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손문이가 떠난 뒤에 이 장제스가 그 뒤를 손문의 뒤를 이어받아서 국민당을 리드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페이지로 되돌아가면은 이제 생애 여기를 한 겁니다. 그럼 평가를 가봅시다. 평가. 생애는 했죠. 그럼 평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순원은 그의 행적이나 사상, 상징성 등으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평가되어 오늘날 중화민국이나 중국 양안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더 나아가 동남아 등의 중화권 화교 지역에서도 대체로 존경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순원, 중국 발음으로 했을 때는 순원이고 우리 한자 발음으로 했을 때는 손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순원은 여러분들 홍콩, 마카오, 그리고 홍콩, 마카오라는 데가 어떤 지역입니까? 여기도 중국은 중국인데 여기는 공산주의 중국이 공산주의 중국 통치를 못했던 곳이에요. 중국은 중국 땅이지만 그래도 여기는 홍콩이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이게 왜 영국 식민지가 되었죠? 예전에 그 영국과 중국이 아편 전쟁을 벌였잖아요. 아편 전쟁을 벌였다가 중국이 영국한테 패하고 이 홍콩을 띄워준 겁니다. 그래서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중국 땅에 있는 도시였지만 그래도 홍콩은 공산주의적인 그 물이 없고 자유주의적인, 그러니까 이 중공이 완전히 경제를 발전시키기 전에도 등소평이 나타나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전에도 이 홍콩만큼은 자유경제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경제 발전이 되고 자유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다고죠. 마카오도 그래요. 마카오. 그 전에 이 등소평이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전에 지독한 공산주의를 할 때도 홍콩, 마카오 이런 도시는 자유로운 도시였다고죠. 그러니까 원래 중국 땅이 있는 도시긴 하지만 중국 공산당과는 거리가 먼 아주 자유로운 세상의 도시가 바로 이 두 군데였다 이거죠. 거기서 이렇게 홍콩, 마카오 이런 데서 순원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동남아 등의 중화권 화교 지역에서도 대체로 존경받고 있다. 중화민국이야 사실상 순원이 건국자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중화인민공화국에서조차 순원의 묘를 중산묘가 아닌 중산능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가 현대 중국사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중국에서 묘지명으로 능은 천자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산능 부근에 명나라를 세운 홍무제의 효능이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순원이 얼마나 그 중국 인민들에게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를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원이 선문이 홍콩, 마카오, 자유중국, 대만 이런 데서만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 중국, 공산 정치라는 중공에서도 순원이 존경받는다 이런 얘기죠. 대만, 홍콩, 마카오 이런 자유세계에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공산당 중공도 선문을 존경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중국에서 보통 묘지는 릉이라고 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릉. 이게 한문으로 무덤릉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 위인이나 아주 절세의 위인한테만 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선문에 그것도 그냥 묘라고 안 하고 능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중국 난징 교회에 위치한 중산능 1929년 6월 1일에 안장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손문이 묻힌 능인데 이렇게 크게 이제 집을 지은 거죠. 난징이면 어떻습니까? 난징이면 지금 자유중국이 아니고 공산주의 통치를 받는 중공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 손문의 묘를 이렇게 능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집을 거대하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이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손문은 이렇게 전체 중화 인민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순원을 기념하는 건물이 중국과 중화민국, 싱가포르 세 곳에 모두 존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광주의 중산기념당, 중화민국은 타이베이 국부기념관, 싱가포르에도 중산기념당이라는 이름으로 존재. 영어로는 모두 메모리얼 홀, 순넷선 메모리얼 홀 부르고 위치해 있는 도시만 구분한다. 메모리얼 홀이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념관이다 이거죠. 기념관. 잊지 않기 위해서. 메모리얼이죠. 메모가 됐다. 이런 홀인데 메모를 시키는 홀이다. 기억을 시키는 홀이다. 그러니까 기념관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중화권에서는 어느 진영에서도 적극적 안티를 찾아보기 힘든 인물이다. 바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중화인민들은 공산주의 통치를 받던 대만에서 자유 통치를 받던 상관없이 손문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다. 이런 얘기죠. 그나마 개인 단위가 아닌 집단 단위로 뽑자면 대만 독립파 중 강경파들 정도가 있는데 이들도 순원을 자기들과는 무관한 인물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중화권처럼 국부로 대접하지 않을 뿐이지 딱히 그의 행적을 까는 건 아니다.
연장선상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도 순원하면 떠오르는 신의 혁명이 부르주아들의 왕조 전복 운동이었지 무산 계급들의 계급 타파 운동은 아니었다며 평가절하하는 측면이 있는데, 즉 중국 학자들 입장에선 신의 혁명도 평가는 할 만하지만 공산혁명이 더 위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공산혁명보다도 덜 중요하다는 거지 신의 혁명도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정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순원이 적극적 안티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의 혁명. 중국에서 1911년부터 좁게는 1912년, 넓게는 1916년까지 일어난 일련의 혁명을 말한다. 이 혁명으로 기원전 221년에 550여 년 동안 분열과 혼란이 이어진 시기를 끝내고 중원을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 이래 2100여 년 이상 중화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의 정권 군주제가 종말을 구하고 중국사 최초의 근대적 공화국이 세워졌다. 진나라의 시황제가 중국 전역을 통일한 이후 2100년 동안 계속 황제라는 족속들이 통치했다 이거죠. 중국을. 그런데 황제라는 그런 현대적인 국가가 아닌 그거를 뒤엎어버리고 현대적인 국가로 탈바꿈시킨 게 신의 혁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의 혁명도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뜻깊은 혁명이었지만, 그러나 중국 공산당 중국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신의 혁명은 부르주아들이 일으킨 혁명이다. 부르주아라는 게 뭡니까? 자본주의, 자본가들이 일으킨 혁명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 신의 혁명을 별로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르주아들이 일으킨 혁명이다 해가지고. 뭐 어쨌든 넘어갑시다. 삼민주의를 주창하며 안팎으로 썩어 들어가던 중국의 개조를 위한 청사진을 제공한 인물이다. 그의 이념과 지도가 신의 혁명, 국민당의 1차 폭발 등 국지관 사건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본인의 대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끝내 성공을 보지 못했고 계속되는 실패에 좌절해야 했다. 하지만 중국 국민당, 중국 공산당의 후계자들이 그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군벌들을 토벌하고 새로운 정치체계를 도입하는 데 성공한다. 중국 중화민국 모두 순원을 진시황 이래 2000년간 이어져온 천자제도를 최초로 전복시킨 혁명의 선행자, 건국 이념을 제공한 중화민국의 국부로서 존경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순원을 뭐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죠.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이 황제란 전 근대적인 쾌쾌묵은 정치를 하던 중국 땅에서 황제 통치가 무너지고 새로운 그 현대적인 국가가 세워졌다. 그 현대적인 국가를 세우는데 많은 정력과 힘을 기울인 순원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거죠. 대가인으로 알려져 있고 광둥성 중산시 출생이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표준 중국어를 쓰는 사람은 아니고 홍콩 영화에 자주 나온 광둥어 구사자였다. 이 순원은 말이죠. 표준 중국어는 못했다는 겁니다. 광동어만 잘했다는 거죠. 이 손문이. 이 광동어와 중국어가 어떻게 다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광동어만 잘했고 표준 중국어를 못했기 때문에 이 홍장이 굉장히 그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 삼민주의로 통칭되는 현대 중국의 이념적 뼈대를 세운 사람으로 작금의 중화권에서 여러모로 가장 중요하게 취급받는 근현대 시기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중화민국. 지금 20분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국권을 공고히 하며 민권을 보장하고 사회 안녕을 수호하며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며 전국에 공포 시행하고 영원히 준수한다. 중화민국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1946년 12월 25일 제정된 중화민국 헌법은 아예 전문에 중화민국은 순원의 삼민주의에 근거한다고 명시했다. 2024년 대만 총통 취임식 당시 순원이 초상화에 손절하는 라이칭더.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공산주의 중공이 아니고 대만은 자유주의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중국에서야 손문을 아주 굉장히 위인 취급하는 거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중국 본토에, 그 넓은 중국 본토에 자유의 나라를 세우려고 온갖 노력을 쌓았던 사람이 손문이니까 자유중국에서야 정말 대단한 그런 위인으로 존경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2024년에 이제 대만 총통에 당선된 사람이 이 손문의 초상화에 이제 경의를 표하는, 존경을 표하는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화민국 정부는 국부로 그를 추앙하고 있다. 중요 관공서마다 그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장제스를 비롯한 장진고, 리덩후이, 천수이변, 마잉주, 차이잉원, 라이칭더 등 역대 총통들은 정당 관계없이 모두 그의 초상화 앞에서 취임 선서를 거행하고 있다. 이 대만은, 자유중국 대만은 이 총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차이잉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자 총통입니다. 여자 총통. 이 뉴스에 한동안 잘 나왔던 인물이죠. 이 여자가 그래서 뉴스에 한동안 잘 나와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낯익은 얼굴이죠. 뉴스에 많이 나와가지고 한동안 이 여자가 이제 대만을 통치했던 여자입니다. 차이잉원. 그러니까 중국 발음으로는 이제 차이잉원인데 한문, 우리나라 한문 발음에는 한문 발음으로는 최영문, 이런 거죠. 이런 역대 자유중국의 총통으로 당선됐던 인물들이 총통으로 당선이 되면 하나같이 손문 초상화에 가서 존경을 표하는 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죠. 다만 순원의 위상과 별개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21세기 들어서도 이런 신격화에 가장 가까운 정치인 숭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비판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긴 하다. 순원 본인부터가 기독교 신자로 우상 숭배를 배척했던 인물이란 걸 생각하면 더더욱 아이러니하다. 법록 연맹을 비롯한 대독진영 강경파에서는 은근히 부정적 인식을 받기도 한다. 이것은 순원 개인이 대만에 뭘 잘못 해설하기보다는 대만과 중국은 별개다라는 인식에서 순원은 외국인에 불과하고 또 순원을 추종했던 국민당과 장제스가
대만에 와서 철권 독재를 편 데에 대한 반작용이 있다. 대만 사람들 중에는 일부 대만 사람들 중에는 이 장개석이를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왜냐하면 장개석이가 대만으로 이렇게 피난 와가지고 이제 자유 중국을 거기다 대만에 세웠는데, 거기다 이제 대만에 이 쫓겨와가지고 장개석이가 대만의 독재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다 통머리를 해먹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은 자유국가를 한다 하면서도 자기가 이제 총통으로 올라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다 독재를 했다. 뭐 이래가지고 장개석이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순원을 추종하는 것 역시 국민당 시절 중국화 교육의 유산이라고 규정한다. 중화민국의 국민의례는 국기와 국기 앞에 거는 순원 사진에 세 차례 허리를 숙여 절하는 것이 있는데 일부 독립파들은 이것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정난룽은 순원을 국부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대학 시절 교양 필수 과목인 국부 사상을 이수하지 않아서 졸업을 못했다. 대만에서는 천수이변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에서 순원을 기존의 국부가 아닌 의뢰인으로 규정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고, 천수이변 정부에서는 말이죠, 역사 교과서에 대만의 역사 교과서에 이 손문을 의뢰인으로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예요. 의뢰인.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순원을 이렇게 상당히 그 신격화하고 이런 것도 점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퇴색돼 순원을 존경하고 아주 신격화하던 그런 분위기도 점점 퇴색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뭐 MZ 세대, 뭐 MZ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즘 대만의 MZ 세대는 그렇다 이거죠. 순원도 점점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2010년대 타이난시에서는 순원 동상이 일부 독립파 대만인들에게 파괴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순원의 동상에 중화민국은 떠나라, 국민당은 물러가라고 글을 남긴 사례도 있다. 물론 화독 혹은 온건파들은 국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시아의 민주주의 지도자 정도로 순원을 평가한다. 이걸 보면은 오늘날 그 대만인들 사이에서도 순원을 존경하는 게 예전 같지 않다고 그러죠.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대만에 국민당이 처음 대만으로 쫓겨왔을 때는 뭐 순원을 거의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었는데 그런 게 점점 이제 희박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지금 29분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20세기 들어와 중국에는 천지개벽의 위대한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 순원 선생이 지도한 신의 혁명은 봉건적 군주제를 폐지하고 중화민국을 창건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 인민의 역사적 임무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 마오쩌둥 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이 이끌었던 중국의 여러 민족인민은 오랜 기간에 걸친 곤란하고 곡절 많은 무장투쟁 및 그 밖의 행태의 투쟁을 거쳐 1949년에 드디어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 자본주의 지배를 물리치고 신민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전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했다. 이때부터 중국 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첫머리 이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이거는 자유주의 중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만의 자유주의 중국이 아니고 공산주의 중국 헌법 첫머리에 이렇게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문 선생이 이 전통적인 중국의 왕체제를 뒤엎고 그리고 신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봉건적 군주제를 뒤엎고 현대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 혁명이란 것이 부르주아의 혁명이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식의 혁명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또 거부하고 우리 체제에 맞는 공산주의를 일으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2016년 순원 탄생 150주년 기념식 기념 연설을 하는 사람이 시진핑이다. 이 건물이 이게 전국인민대회에서 이런 회의를 할 때 이런 게, 여러분들 여기 뉴스 시간에 이 건물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전국 전인대회를 할 때 뭐 이 건물 앞에서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국회의사당이다 그죠. 중국의 국회의사당. 전인민대회 회의장이니까. 전인민대회 회의장에서 이제 시진핑이가 연설하는 장면인데, 그 시진핑 뒤에 이렇게 걸려있는 사진이 이게 순원의 사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록 순원은 자유민주주의자였지만 공산주의 중국에서도 이렇게 시진핑이가 순원 탄생 150주년에서 나와서 이렇게 연설할 때 순원에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고 연설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의 경우 순원을 마오쩌둥에 앞선 혁명 선행자 정도로 평가한다. 사실 몇몇 지식인이 동아리로 출발한 중국 공산당이 대폭적으로 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도 순원이 국공합작을 받아들였기 가능했다. 게다가 순원은 국민당 우파의 반발에도 공산당을 품고 가려고 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가지고 있던 이권을 중국에 반환하기 인색하고 서로 나눠 가지려던 영밀열강의 거동에 순원이 실망한 탓도 있었다. 이 때문에 순원은 당시까지만 해도 그나마 약소국을 도우던 레닌의 소련을 환영하게 되고 이들의 지원을 받아 황포군관학교와 국민혁명군을 창건하게 된다. 또 순원의 마지막 부인인 숭칭링 역시 동생의 남편이었던 장제스와 계속 대립하다 장제스가 대만으로 쫓겨날 때도 같이 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 중국 정권에 참여했고, 순원 사후에 공산당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던 장제스와 달리 생전에도 공산당에게 유화적이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전 중화민국 정권의 창시자이긴 해도 순원을 딱히 기억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공산당 중공에서는 왜 이렇게 순원을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지 않느냐? 이거는 뭐냐, 국공합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당에 공산당도 입당을 시켰다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레닌의 자금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손문 이후에 이제 장개석이가 나타나는, 이 장개석이는 아주 중공에서는 장개석이라면 싸가죠. 모른 체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장개석이는 너무나 강경하게 이 공산당과 강경하게 이 모택동과 맞섰기 때문에, 그래서 장개석이는 아주 싹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손문은 자유민주주의자긴 했지만 레닌의 자금도 받아들이고 또 국민당의 공산당도 입당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손문은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도 별로 그렇게 날카롭게 비난하지 않았는데, 이 장개석이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장개석이는 너무나 강하게 이 모택동과 맞섰기 때문에, 너무나 모택동과 같이 강하게 대결을 했기 때문에 장개석이는 아주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이게 나옵니다. 순원의 마지막 부인이 이제 숭칭링이라는 여자인데, 이 숭칭링의 동생의 남편이 장제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손문과 장개석이는 동서지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손문과 결혼해서 살았고, 동생은 장개석이한테 시집을 갔다. 그러니까 이제 손문과 장개석이는 이렇게 동서지간이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중국의 주요 기념일에 설치되는 순원의 초상화다. 이제 공산주의 중공에서도 이제 뭐 중국의 어떤 뭐 국경일이나 기념일 때는 이렇게 모택동 사진도 나오겠지만 이 손문에 이렇게 모습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나 장개석이는 싹가죠. 덕분에 국경절이나 전성절과 같은 주요 기념일에는 마오쩌둥의 초상에 앞서 순원의 초상화가 등장한다. 상술의 뜻이 묘지를 능으로 칭한다거나 주요 도시의 중산이라는 도로명이나 지명이 거의 반드시 존재할 만큼 공식적으로 중국의 위인 대우는 확실히 받고 있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지명에 공산당 지도자의 이름이 붙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자격인 마오쩌둥보다는 아래로 취급받는다. 중국의 모든 화폐에는 마오쩌둥의 초상이 들어가 있고 순원의 초상은 들어가 있지 않으며 천안문 광장에도 마오쩌둥의 초상화만이 걸렸다. 그러니까 뭐 순원이 중국 공산당에서도 뭐 존경을 받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마오쩌둥만큼은 못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식으로는 마오쩌둥이고 우리 한문 발음으로는 이제 모택동이죠. 어쨌든 중국은 뭐 공산주의 국가니까 첫째 모택동이를 제일로 이제 꼽고 그 다음에가 이제 손문 정도라는 거죠. 또 대만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만큼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기 위해 순원을 양안의 공통국부로서 강조하는 경향도 있다. 대만 독립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장제스에 대한 평가가 대륙에서 과거보다 나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순원 탄생 150주년 기념식의 본토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참가하였으나 정작 이때 대만은 조용한 편이었다. 당시는 차이 잉원 행정부 일기가 막 출범하고 연초에 TWIC 쯔위 청전 100일 만지용기 논란으로 인해 대만 내 반중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다. 쉽게 말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려고 순원을 띄우는 중공의 속내가 뻔히 보이기에 오히려 대만은 차분했던 것이다. 차이 잉원 정권이 대만 독립화를 지지층으로 두고 있는 정권이 더 그랬다. 그런데 중공 정권이 공산주의 중공 정권이 우선은 모택동을 제일로 치겠지만 그럼 모택동 다음으로 왜 자유민주주의자였던 손문을 또 존경하냐?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내가 지금서부터 얘기할게요. 중국 땅에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황제 국가를 무너뜨리고 현대적인 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한 손문. 그 손문이 뭐 공산주의자였던 자유민주자였던 상관없이 우리가 존경한다. 그래야 정통성이 생기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통성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정통성을 위해서. 그게 뭐냐면은 중국 대륙은 우리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다 이거죠. 중국은 하나다. 시진핑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중국은 하나다. 하나의 중국이다. 대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하나의 공산주의 중공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손문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의 중국을 강조할 때 선문을 무시해서는 정통성이 부여가 안 된다 이거죠. 자기 공산주의도 자기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선문을 죽여 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분을 경과했는데 여기서 끝내고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내가 일요일 날 이런 때는 3번씩 녹화를 했는데 이젠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 이건 녹화하는 거 말고도 또 집에서도 여러분들 아무리 뭐 혼자 산다고 해도 집에 청소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너는 뭐 일요일 날이라 하더라도 유튜브에만 몰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내가 주말에는 3번도 녹화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2번만 녹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오전에 했고 또 오후에 지금 녹화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더 이상 녹화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 날이나 가야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이나 가야 또 녹화를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